지난 1990년부터 10년 단위로 개발 목표를 설정해 보고서 작성한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통해서 2015년까지 총 8가지 목표를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이 된 지금 앞서 설정한 목표를 완전하게 다 이행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이 목표는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적 진행을 통해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하나된 만큼 서로가 협력하여 상생의 사회를 꿈꾸며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전 세계는 또한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지식과 경제적인 부분을 각기 나누어서 해야지만 상생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가난이란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이란 것은 경제적 빈곤과 굶주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의 목표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일수록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바람에 그저 허상을 쫓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바램으로 끝낼 수 있지만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닌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일을 해서 1.25달러라도 받았지만 만약 내일 나에게 일이 없어서 이마저에 1급을 받지 못한다면 수반되는 고통이 크게 따라옵니다.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합니다. 1.25달러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질적인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교육은 비평적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교육의 강국이라 부르는 핀란드는 포시 에듀케이션을 가지고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미래 세대들에게 지성과 감성의 폭을 넓혀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고,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과학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대비해 스템 에듀케이션을 공교육에 도입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은 새로운 교육 어젠다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IT 강국인 한국도 한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열과 석차를 매기는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열과 석차를 매기는 창의성을 짓밟는 교육을 해왔지만 점차적으로 비평과 창의성 교육을 공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입해 과학 창의개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투자하고 모든 학교에서 적용하면서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은 교육에 대한 인지를 합니다. 교육을 해야지만 미래가 살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 미래 세대의 교육보다 하루의 품삯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조차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1.25달러를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동력을 착취시키며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만큼 스스로가 또한 우리 모두가 자기 주도적 삶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개발도상국과 빈곤의 국가들은 그 문을 계속 닫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뛰어놀아야 할 이들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해 국가까지 미래 세대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의 부재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업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컨텐츠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죠. 유엔은 전 세계가 보편적 초등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보았죠. 그러나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협력할 수 있는 이들의 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유엔은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전 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빈곤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학생들의 수가 2005년 이래로 상당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서아시아와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취업률은 여전히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보입니다. 그만큼 국가와 가정 그리고 경제사정, 국가 간의 전쟁, 및 취약계층의 노동,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성차별과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취약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렵게 하고 시작하지만 형평과 거주지 등에 따라서 높아져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회와 교회 그리고 전 세계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자원과 기술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반대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환경을 파괴합니다. 자원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부유한 자는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편적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의 환경을 빼앗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역시 자산을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작가 중에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우리는 모두 씨앗과 같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단어 룩을 기억하라.
루,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교육, 기본적인 교육은 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룩을 통해 교육의 첫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껍질을 깨고 나온 아기 새가 어떤 사물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엄마라고 합니다. 같은 동족을 보고 처음에 그 동족을 보았다면 그 동족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나운 맹수를 보면 그 사나운 맹수가 엄마인 줄 압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을 먼저 보느냐, 그리고 본 뒤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판도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빈곤국의 학생들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초등교육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주며 국가와 사회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윤택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한 무엇을 먼저 들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 듣고 배우기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보았고 누구를 위해서 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배우셨습니까? 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배우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 초등교육을 위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배웠고 그것을 지키며 서로에게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융화하는 힘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교육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르침의 능력이 곧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능력.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본 것이 있고 먼저 들은 것이 있고 먼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삶으로 체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체득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마치 옳은 행동인 양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부모 밑에는 도둑질하는 자녀가 생긴다. 어른이 도둑질하는 모습만 계속 보인다면 그 자녀, 함께 있는 그 아이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기본적인 질서, 법률, 윤리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있는 자녀, 아이들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신을 찾아가는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여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자신을 찾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마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같은 보편적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시간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보자마자 듣자마자 아 이거야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라고 퀘스천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깨닫는 시기가 있고 그 깨달음으로 분명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빈곤국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전 세계는 상생의 사회로 가기 위해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고자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거움을 누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배운 것처럼 작지만 자신의 것이라도 나눌 때에 보편적인 초등교육은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내놓을 때에 같이 상생의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나누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 한 편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가 함께 움직여 이루어 나가자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각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가는 아무 큰 상관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글로벌 국가의 하나로서 보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영어 다 잘하시죠? 예, 한번 보시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세계은행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편적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면 국가와 경제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전 세계의 경제와 교육의 가치는 상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일찍 현명하게 투자하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 투자가 곧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vest early and invest economy. 빠르고 현명하게 smartly of invest. 현명하게 투자할 때에 투자한 만큼의 내용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투자와 현명한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가 그 나눔 속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